오늘도 시댁 가는 날이었습니다. 정수연은 거실에서 남편 도윤을 기다리며 시계를 바라봤어요. 이미 약속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났는데 남편은 아직도 회사에서 야근 중이라는 연락만 보내왔죠.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여보 미안해.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가 있어도 될까? 도윤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수연은 답장을 보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나 혼자 가라는 거네. 하지만 시부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어쩔 수 없었죠. 지하철을 타고 시댁으로 향하는 길,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급한 일이 생기고 자신은 혼자서 시댁에 먼저 가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물론 시부모님이 나쁜 분들은 아니지만 혼자 가면 왠지 모르게 어색한 공기가 흘렀죠. 시댁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연이에요.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 미자가 나타났어요. 아 수연아. 도윤이는? 회사 일 때문에 조금 늦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먼저 왔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사라졌어요. 수연은 시아버지 상태와 인사를 나누며 앉아 있었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래 고생했어. 도윤이 또 늦는구나. 상태는 신문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분위기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잠시 후 시어머니가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수연의 눈앞에 놓인 건 차가운 밥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그리고 김 한 장이 전부였어요. 이거라도 좀 먹어. 미자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수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설마 이게 다인 건 아니겠지. 하지만 기다려도 추가로 나오는 음식은 없었습니다. 찬밥을 한 숟가락씩 떠먹으며 수연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김치는 시큼하고 밥은 딱딱했습니다. 그래도 태연한 척 조용히 먹어나갔죠. 시부모님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고 수연은 혼자서 식탁에 앉아 민망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도윤이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시간 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드디어 남편이 도착했어요. 아이고 우리 도윤이 왔구나. 시어머니 미자의 목소리에는 확연히 다른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이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고생했어 아들아. 회사 일이 많지? 미자는 도윤의 가방을 받아주며 자상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수연이 먼저 와서 죄송해요. 도윤은 아내를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수연은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잠깐만 도윤아.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미자는 부엌으로 급히 들어갔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식탁 위에는 갈비찜, 잡채, 고기국이 한 상 가득 차려졌죠. 김치 냉장고에서 꺼낸 각종 반찬들까지 더해져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였어요. 아까 수연이 먹었던 찬밥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도윤은 당황하며 말했지만 미자는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우리 아들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이 정도야 당연하지. 많이 먹어. 그녀는 도윤의 그릇에 갈비를 올려주며 흡족해했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식사 중에도 시어머니의 관심은 오직 도윤에게만 향했습니다. 고기 더 먹어. 살이 빠진 것 같아. 국물도 많이 먹어 몸에 좋아. 끊임없이 도윤을 챙기는 미자의 모습을 보며 수연은 아까 자신이 받았던 대우를 생각했어요. 같은 집 같은 시간대, 하지만 완전히 다른 대우였죠. 도윤은 어머니가 차려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 야근이 잦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이 많네. 몸 관리 잘해야 해. 부자간의 정다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자신의 그릇을 비우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뭔가 자신은 이 가족의 구성원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도윤은 운전대를 잡고 어머니가 음식을 너무 많이 차려주셨네라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만 끄덕였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어요. 두고 보자.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 복수의 씨앗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연은 친정에 들렀어요. 어머니 미숙은 반찬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어서 와.
차 한잔 할까? 딸을 반갑게 맞이하는 어머니를 보며 수연은 어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똑같은 어머니인데 어째서 이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 나 어제 시댁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수연은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숙은 딸의 표정을 살피며 무슨 일인데? 라고 물었어요. 수연이 어제 겪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자 미숙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뭐? 너 혼자 갔을 때는 찬밥에 김치만 주고 도윤이 오니까 갈비찜에 잡채까지? 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녀는 컵을 탁 내려놓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래, 좋아. 다음엔 사위 먼저 보내라. 미숙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수연은 어머니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엄마 설마 내 딸이 그런 차별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똑같이 해주자. 미숙은 눈을 번뜩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 그러면 도윤이가. 수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단호했어요. 내 남편이 네가 당한 기분을 알아야 해. 그래야 시어머니한테 가서 뭐라고 하든지 하겠지. 어머니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도윤은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다음 주에 도윤이 여기 온다고 했지? 그때 작전을 실행하자. 미숙은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장군 같은 표정이었어요. 수연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묘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차분하고 온화한 어머니였지만 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정확히 어떻게 할 건데, 엄마? 수연이 물었습니다. 간단해. 도윤이 먼저 오면 똑같이 찬밥, 김치, 김만 주는 거야. 그리고 네가 오면 그때 제대로 된 음식을 차려주는 거지. 미숙의 계획은 명확했어요. 시어머니가 했던 것과 정확히 똑같이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어머니의 계획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어요. 물론 약간의 죄책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통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윤이도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게 될 거야. 복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처가 방문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마치고 도윤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는 엄마 도와드릴 일이 있어서 좀 늦게 갈게. 먼저 가 있어도 될까? 도윤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럼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도윤이 집을 나서자 수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도윤이 지금 출발했어. 작전 개시해도 될 것 같아. 미숙은 전화 너머로 알았다 딸아. 엄마를 믿어라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복수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1시간 후 도윤은 처가에 도착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평소처럼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숙은 사위를 맞으며 어서와 도윤아. 수연이는? 좀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서요. 도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거실에 앉았어요. 잠시 후 미숙이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도윤의 앞에 놓인 건 차가운 밥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그리고 김 한 장이었어요. 이거라도 좀 먹어. 미숙은 담담하게 말하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순간 당황했어요. 이게 다인가? 하지만 장모님 앞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도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찬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딱딱하고 김치는 시큼했어요. 평소 처가에 오면 항상 푸짐한 상을 받았던 터라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미숙은 부엌에서 도윤의 모습을 슬쩍 지켜봤습니다. 사위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약간 미안한 기분도 들었지만 딸이 당했던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어요. 수연이가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도윤은 억지로 밥을 다 먹고 거실에서 기다렸어요. 장인 어른과 어색하게 대화를 나누며 수연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오늘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하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어요. 그저 불편한 마음으로 아내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1시간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왔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드디어 아내가 도착했어요. 아이고 우리 딸 왔구나. 미숙의 목소리에는 확연히 다른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이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고생했어 딸아. 일이 많았지? 미숙은 수연의 가방을 받아주며 자상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도윤이 먼저 와서 미안해요. 수연은 남편을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만 수연아.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미숙은 부엌으로 급히 들어갔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15분 만에 식탁 위에는 갈비찜, 잡채, 고기국이 한 상 가득 차려졌죠. 각종 반찬들까지 더해져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였어요. 아까 도윤이 먹었던 찬밥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당황했어요. 아께는 왜 나한테만? 하지만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 앞에서 왜 저한테는 찬밥을 주셨나요? 라고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그저 묘한 표정을 지으며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우리 딸이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이 정도야 당연하지. 많이 먹어. 미숙은 수연의 그릇에 갈비를 올려주며 흡족해 했습니다. 수연은 어머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어머니의 연기에 감탄했어요.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식사 중에도 미숙의 관심은 오직 수연에게만 향했습니다. 고기 더 먹어. 살이 빠진 것 같아. 국물도 많이 드세요. 몸에 좋아요. 끊임없이 수연을 챙기는 미숙의 모습을 보며 도윤은 아까 자신이 받았던 대우를 생각했어요. 같은 집 같은 시간대, 하지만 완전히 다른 대우였죠. 도윤은 억지로 웃으며 수연과 미숙의 대화를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운함이 커져갔습니다. 평소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오늘은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하며 어색하게 식사를 마쳤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도윤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계속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자신이 그날 밤 시댁에서 느꼈던 기분을 도윤도 경험한 거였으니까요. 수연아.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수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오늘 어머니가 좀 이상하지 않았어? 도윤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속으로 웃음이 나왔지만 표정은 평정을 유지했어요. 뭐가 이상했는데? 수연이 되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나한테만. 찬밥이랑 김치만 주시고 넣으니까 갑자기 갈비찜에 잡채까지.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배어 있었어요. 수연은 그제야 놀란 척했습니다. 정말? 나는 몰랐는데. 하지만 도윤은 수연의 반응이 어딘가 어색하다고 느꼈어요. 수연아, 혹시 어머니한테 뭔가 말씀드린 거 있어? 도윤의 질문에 수연은 당황한 척했습니다. 무슨 말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집에 도착한 후에도 도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거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오늘 일이 떠올랐습니다. 찬밥을 먹으며 느꼈던 서운함, 그리고 수연이 왔을 때 갑자기 바뀐 대우. 뭔가 의도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연아, 정말로 아무것도 말 안 했어? 도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수연은 남편을 바라보며 왜 자꾸 그래?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럼 왜 나만 그런 대우를 받은 거야? 평소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도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그런 남편을 보며 이제야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수연이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도 똑같은 일을 당했거든. 도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난주에 내가 시댁에 먼저 갔을 때 어머니가 나한테도 똑같이 찬밥, 김치, 김만 주셨어. 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응. 그리고 내가 오니까 갑자기 갈비찜, 잡채, 고기국을 한 상 가득 차려주시더라.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그날의 서운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도윤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의 반응은 수연이 예상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평소 시어머니를 무조건 감싸는 도윤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거짓말 안 해. 내가 오늘 느낀 기분이 바로 내가 그날 느꼈던 거야. 수연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절대 그럴 리 없어. 엄마는 며느리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럼 오늘 우리 엄마가 왜 내게 그랬을 것 같아? 수연이 반문했습니다. 도윤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오늘 장모님의 행동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거든요. 그건 실수였을 거야.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으셨거나
실수? 찬밥 주는 게 실수이고 갈비찜 차려주는 게 정상이라는 거야. 수연의 질문에 도윤은 할 말을 잃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니 말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가 그런 차별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엄마한테 직접 물어볼게. 도윤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수연은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아. 시어머니한테 직접 들어봐. 이제 진짜 결정적인 순간이 오고 있었어요. 복수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아이고, 우리 도윤이. 집에 잘 들어갔어? 미자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습니다. 수연은 남편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이제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 드렸어요. 도윤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 했어요. 뭔데, 아들아? 오늘 처가댁에 갔더니 김치랑 김만 주시더라고요. 도윤은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만 말했어요. 수연은 남편의 말을 들으며 긴장했습니다. 어머, 잘했네. 미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반응에 당황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김치랑 김 정도면 괜찮잖아. 굶긴 것도 아니고. 그런데 미자의 다음 말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잠깐 뭐라고 했지? 우리 소중한 도윤이가 거기 가서 그런 취급을 받았다고? 목소리의 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웃음기는 사라지고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이혼해. 이혼하라고. 미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도윤은 휴대폰을 귀에서 떼야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모독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 집 며느리로 살 수 있어? 말도 안 돼. 미자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그 집 사람들이 우리 도윤이를 뭘로 보는 거야? 찬밥에 김치만? 그게 사람 대접이야. 전화기 너머로 욕설이 쏟아져 나왔어요. 같은 놈들, 우리 아들 무시하고. 도윤은 점점 얼어붙어 갔어요. 어머니의 반응이 너무나 극명했거든요. 며느리가 같은 대우를 받았을 때는 잘했다고 했으면서 아들이 같은 대우를 받으니까 이혼하라고 소리치는 거였습니다. 이 순간 도윤은 수연의 말이 진실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당장 그 집하고 인연을 끊어. 우리 도윤이가 그런 집에서 살 이유가 없어. 미자는 계속해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수연은 남편의 얼굴을 지켜봤어요. 도윤의 표정에는 충격과 당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도윤은 휴대폰을 손에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이제 믿어? 도윤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수연아, 미안해.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믿지 않았어. 엄마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 수연은 남편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였습니다. 이제 알겠지?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수연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처가에서 느꼈던 서운함, 그 감정이 바로 아내가 겪었던 것이었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가정 내에 숨겨져 있던 차별과 편견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앞으로 이 부부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이제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고 수연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거든요. 완벽한 복수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어요.